글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매우 특수하거나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그것이 반드시 문해력의 심각한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 이런 걸 바로 이해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특수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해 전략 3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아이와 함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아이들의 문해력 그리고 독해력에 만족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못하실 텐데요. 요즘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아이가 글을 읽고도 내용 파악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이들의 독해력을 180도 바꿔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독해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든 문제집에서든 이를 직접적으로 다뤄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글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2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군요. 두 번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읽고 나서 알겠다라고 하면 정말 다행인데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다가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드문 현상이거나 또 뭐 심각한 문제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글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매우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경험을 저 역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글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매우 특수하거나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그것이 반드시 문해력의 심각한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글과 나의 어떤 독해력 사이의 관계에 따라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이 나의 독해력 수준보다 쉽다. 그러면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글이 나의 독해력 수준을 좀 넘어선다라고 하면 읽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언제나 내 수준보다 높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준이 얼마나 높던지 간에 문해력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글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장 이해 못한다고 해서 문해력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이해가 안 돼요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고 문해력이 낮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떨까요?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95% 이상 아이들이 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고만 있는 거죠. 어떤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글이 어려우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 낮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글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독해력이 확실히 낮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현재 내 수준보다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으면 무언가를 해서 이해해내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독해력과 문해력이 높아지는 건데 모를 때 가만히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문해력이 낮은 거죠. 자, 이렇게 독해력, 문해력이 높은 아이들은 글이 이해가 안 될 때 노력을 합니다. 행위를 합니다. 생각을 해요.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 회전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해되지 않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얘를 곱씹어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걸 이해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높은 거고, 그래서 독해력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이런 문해력 교육, 독해력 교육 읽고 대화하고 쓰고 할 때 항상 포인트를 주는 게 이해하지 못하는 글을 이해하도록 이해하는 방법을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했을 때 이거 이런 뜻이거든 하고 저는 절대로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앞으로도 새로운 글을 계속 자기 힘으로 읽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보면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실천해 보는 거죠. 자, 이런 걸 바로 이해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특수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글을 이해해내도록 만드는 이해 전략을 배운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독해력과 문해력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글을 이해해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독해력, 문해력이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마치 물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서 입으로만 구해주세요 하는 것과 자기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팔다리를 휘젓는 것과의 그 차이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팔다리를 휘두르고 해야지 더 오래 살아남고 또 수영 실력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해력을 높이려면 이해 전략을 꼭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해 전략 3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아이와 함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해 전략들을 매우 다양하게 접목해둔 문해력 학습서를 이번에 출간했는데요. 바로 단단한 문해력입니다. 시중에 많은 독해 문제집들이 지문을 주고 아이가 알아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반면에 제가 쓴 이 단단한 문해력은 이해 전략을 제시해서 아이가 그것을 따라 하면서 문해력, 독해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든 교재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문해력, 독해력을 한층 더 높여주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단단한 문해력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려드릴 이해 전략 3가지 차례대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바로 다시 읽기입니다. 자, 이해하지 못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의 절반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모르겠어요 했을 때 왜 이것도 모르냐 그러고 타박하지 마시고 설명 바로 해주지 마시고 다시 읽어봐 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만약에 이때 또 이해를 못한다 라고 하면 한 번 더 읽어봐 라고 합니다. 이렇게 2번 정도 다시 읽으면 총 3번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데 만약에 2번 더 읽었는데도 아이가 이해를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총 3번 정도 읽었는데도 이해를 잘 못한다 라고 하면 단순히 계속해서 다시 읽는다고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자, 이때 쓰기 좋은 방법 2번째 전략, 바로 시각화입니다. 자, 시각화란 글을 이미지처럼 떠올리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도 좋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벚꽃 아래에서 그녀의 샴푸 향기를 맡았다.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면 떠올려 보는 거죠. 벚꽃 아래에서 내가 가는데 샴푸 향이 지나가더라.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요. 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실의 어떤 장면을 그리고 현상을 추상적인 언어로 바꿔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읽은 글을 다시 현실처럼 되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게 익숙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배경을 묘사할 때 그 배경을 직접 그려본다든지 또는 머리로 상상해봐도 좋고요. 또 비문학에서 어떤 과학적 현상을 설명할 때 그 장면을 또 연상해보는 것 모두 시각화로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인데요. 세 번째 전략은 바로 풀어서 설명하기입니다. 풀어서 설명하기는 글에 있는 어려운 단어들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어떤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문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아이가 알고 있는 다른 어휘 그리고 표현으로 바꿔보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재되어 있던 많은 폐기물들이 한꺼번에 낙하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여기서 적재, 폐기물, 낙하 등의 이 어휘들이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단어들을 아이가 알고 있는 유사한 다른 단어로 바꿔보는 거죠. 자, 적재가 뭔 것 같아? 폐기물이 뭔 것 같아? 낙하가 뭔 것 같아? 생각해보자. 앞뒤 내용 또 한자어 이용해서 추론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적재는 쌓여있던 거구나. 폐기물은 쓰레기구나. 낙하는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문장을 쌓여있던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떨어졌다처럼 바꾸어 볼 수 있죠. 그러면 원래 문장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휘마다 그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해하기는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단어들은 아이가 아는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나면 굉장히 어려운 글들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글이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꾸 부모님, 선생님, 형, 누나에게 뜻을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독해력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자, 그런 노력들 이해 전략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해 전략을 몰라서 가만히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과 독해력이 늘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이해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읽기, 시각화, 그리고 풀어서 표현하기까지요. 자, 이 셋만 배워도 아이의 독해력이 몰라보게 달라질 테니까요. 꼭 아이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해 전략은 물론이고요. 그 외 수많은 이해 전략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 단단한 문해력에 모두 담아뒀습니다. 이 책 이용해서 아이의 독해력, 문해력 한번 크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